네, 이번 시간에는 인구 통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전망 얘기할 때 인구 통계 빼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서울 인구는 줄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통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우리나라 인구는 최종으로 발표된 거는 2028년경에 정점을 찍고 감소한다는 건데, 최근 인구 요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요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인구가 감소하면 어느 지역부터 감소할 것인가가 좀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전국에서 인구 감소한다, 수요 감소한다, 가격 하락한다, 이 맥락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막연한 거입니다. 왜 막연하냐면, 주택은 지역 간의 대체성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주 좁게 해석을 해서 수요 공급을 계산해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전국 단위 인구를 놓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도로, 시군으로 좁게 인구를 또 가져와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구가 주택의 단위가 아니라 가구가 이제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의 변화가 인구 변화보다 더 중요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가 통계상 살짝 줄고는 있습니다. 1,000만 명이 깨졌죠. 네. 그러나 이 인구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살짝 경기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이 수도권이 좁기 때문에 수도권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수도권에서도 특정 또 지역에만 몰려져 있어요. 거의 자연보전 권역에는 거주하는 게 희박하지 않습니까? 밀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경기도, 인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지 여기서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의 큰 메트로시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단일 주거 경제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변화는 오히려 그렇게 이 서울 뭐 경기도를 나눠서 구태여 볼 필요 없이 하나의 큰 틀에서 요거는 봐도 문제가 없고, 여기서 전체로 볼 때는 당장 줄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과 전망할 때는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구. 인구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지표에 불과한 거고, 가구의 변화 추이가 제일 중요한데, 가구는 2040년까지 증가한다. 원인은 당연합니다. 1, 2인 가구가 지금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대세가 되니까 1, 2인 가구에 대한 가구, 주택 그대로 늘어나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완만하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주택시장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은 가구 늘어나는 수는 거죠. 늘어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가구가 주택의 단위잖아요. 네. 1가구 주택, 1가구 3주택 뭐 이렇게 가구로 단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생활권별로, 뭐 경기도 같으면 시군으로 또 세분화돼서 봐야 돼요. 왜냐면 생활권이 전혀 이 경기 북도에 있는 사람이랑 경기 남도에 있는 사람이랑은 전혀 다른 생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 간에도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주택시장에 대한 대응이 되고 우리가 대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가장 관심 있는 게, 저는 서울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경기도 인근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서울은 서울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장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 그렇다면 이런 인구 통계의 그런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만 조금만 더 짚고 가면 주택 보급률 얘기가 있었는데, 주택 보급률은 이제 당연히 100%가 정상적인 거죠. 가구 대비 주택 수가 100%. 근데 수도권은 주택 보급률 100%가 안 됩니다, 일단은. 아, 그래요? 지금 96, 7% 수준에 서울은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택 보급률이 100%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주택이라는 것은 약간의 이사를 가야 될 수 있고, 약간 빈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공간에 뜨는 기간 때문에 5에서 10%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10% 정도.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정상적으로 집값의 수급을 잘 맞추려면 110%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집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가격이 막 급등할 수 있는 우려도 없어져요. 그러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10% 이상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기준에 맞추려면. 그래서 여전히 서울은 공급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고,
주택을 보급할 때도 주택의 질에 문제가 있어요. 자, 서울에서 아파트 비중은 58%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100이면은 뭐 거의 60 정도인 거죠. 근데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90% 가까이가 돼요. 100%일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 살고 싶어요. 아파트 살고 싶죠? 네. 지금 뭐 15세대 좀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한 30% 정도 돼요. 단독주택이 11%. 이 30%인 연립 다세대 사는 사람도 어찌됐건 내가 희망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한 게 한 30% 정도 희망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꾸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은 아파트 자체의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주택 공급은 필요에 맞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맞는 그 공급량을 이제 늘려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울시 내에서는 또 달리 좀 생각해야 될 게 서울에서 외곽의 신도시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도시로 갈 거냐 이것도 이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왜 경기도로 가라고 하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나는 도심에 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도심은 그러면 뭘로 공급을 해야 되냐?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서울 주택 공급량의 대략 80% 정도는 이 정비 사업에서 나와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얼마나 빨리 활성화해서 이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주거 안정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이것을 이제 재건축을 뭐 띄엄띄엄 하게 되면 오히려 희소성의 가치만 높아져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만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일거에 개발을 하는 이런 어느 정도의 규제안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주택 안정을 하려면 체계적인 공급도 한번 필요한, 그래서 신도시와 서울시 내의 재건축 재개발을 병행하는 이런 전략이 사실은 주택시장 안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꼭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리보온 TV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시 할까? 저는 얘기 안 했는데. 미안해. 됐어?